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김정훈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여 앞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은 노동자들입니다.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처음 있는 투쟁에 명절도 건너뛰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헤어진 지 오래 시간들을 대부분 또 여성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노총도 있었고 민주노총도 조합원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투쟁을 했고 마무리도 함께 하자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좀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분들이 왜 지속적으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물으시면 한 가지입니다. 본인을 넘어서 우리 사회 본질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바램 이런 것을 반드시 해결하자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지금 또 여기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했지만 그 대법원 판결의 결과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조건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명 한 명 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은 도로공사의 어떤 입장이긴 하지만은 원망치 않는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실제적으로 공공기관 도로공사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만약에 평등해야 된다는 어떤 그 평등의 어떤 원리, 원칙 이걸 가지고 제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노총은 합의를 했는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왜 합의를 하고 있지 못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물음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으로서 모든 노동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일반연맹 우리 준기획실장께서 지금 만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국감을 앞두고 새로운 자료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도로공사 자회사가 설립되었다고 계속 명분을 삼았던 게 노사 전문가 협의회에서 합의했다, 노사 합의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일관된 프레임을 도로공사와 노동부, 국토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그 자리의 회의를 중재하고 진행했던 전문가 의원이 노동부와 국토부의 최종 활동 보고를 했던 것이 국감을 앞두고 자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로공사의 자회사 설립은 노사 전문가 합의는 없었다. 그리고 노사 합의는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노동부와 국토부가 제시해야 된다라는 그 전문가 의원의 최종 활동 보고의 의견을 정부로부터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최종 활동 보고를 2018년 9월에 노동부와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 이에 대해서 노동부와 국토부가 향후 자신들의 입장과 또는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것에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애시당초 노동부와 국토부는 자회사를 추진하기로 마음을 먹고 합의되지 않은 노사 전문가 협의를 합의되었다고,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노사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 7월 8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직접 본인 입으로 정부는 노사전 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자회사 직고용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국회의원들 앞에서 거짓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회사는 거짓으로 점철되어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졸속적으로 추진되었다라는 자료가 전문가위원회 최종 활동 보고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도로공사와 그리고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간의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합의문이 채택이 되고 서로 조인식을 가졌는데, 이에 대한 우리 민주노총 요금 수납안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합의문은 기간 도로공사가 억지 주장과 억지 논리로 펼쳐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한 합의문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500명이 일괄 집단 해고되기 전 7월 1일까지 도로공사는 논리가 이거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고 오라. 대법원 판결 받고 오면 그에 따라서 교섭을 하자라는 논리였습니다. 2019년 8월 29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도로공사가 교섭 한 번 하지 아니하고 9월 9일 날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속 조치에 따르면 논리가 이렇습니다. 2015년 이후 입사자 가운데 신규 개소 영업소에서 채용한 89명은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해서 법적 다툼을 해봐야 한다라는 논리로 바뀝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2015년 입사자 가운데 89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불법 파견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또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9일날 합의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입사자 1심 진행 중인 616명에 대해서 법적 판결에 또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다 존재를 하지만 이미 2015년 입사자 가운데 1심 판결 승소자가 14명이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법적 판결을 받고 오라라는 취지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이례적으로 취지를 밝혔지만 판결 취지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나머지 계약 해지된 노동자들도 합의를 통해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합의문에 대한 저희 입장은 판결 취지를 무시한 기간제 전환과 매한가지다라는 겁니다. 합의문에는 임시직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2년 이내의 한시적 기간제를 의미합니다. 1심 판결이 931명이나 되는 1심 계류자들이 저마다의 1심 판결 시점이 다릅니다. 이것이 1년에 거칠지 아니면 2년 이상 걸릴지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가 변론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시에 무한정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로 이분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그런 합의문의 내용은 모순된 내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일반연맹 차원에서는 대법 판결 취지를 지키려는 입장을 다시금 좀 밝히는데 대법 판결에 따라서 이미 지휘하기는 끝난 겁니다. 백보 양보해서 1심 판결도 지금 지휘 관련해서는 승소한 분들이 존재를 하십니다. 2015년 이후 입사자 도로공사가 주장하는 그분들 또한 1심 판결 승소한 분들이 존재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모두에게 1심 판결을 받고 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인 거고, 지휘 관련해서는 명확히 끝난 바 1,500명 일괄 직고용을 선포해라 라는 것이 민주일반연맹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이상 상황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명금 공공연대노조 톨게이트 영업소 지회 부지회장님께서 관련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인 우리는 한국도로공사의 강압적 자회사
추진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걷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고용 안정을 바라는 마음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 거부를 했더니 1,500명이라는 초유의 집단 해고를 당했습니다. 촛불로 이뤄낸 노동 존중의 사회를 부르짖던 이 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 일을 방관해왔던 국토부, 노동부, 청와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하고 1,500명 갈라치기를 하고 기본 상식을 저버린 모르쇠로 일관한 도로공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1,500명 집단해고 철회하고 불법 파견인 대법원 판결대로 일괄 직접 고용을 외치며 98일간의 고공농성과 청와대 노숙농성, 현재 도로공사 본사 점검 32일째일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힘없는 노동자의 울부짖음을 분노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심 판결을 바꾸라고 노동자를 갈라놓고 대법 판결을 왜곡시키고 기간제로 가려고 이 싸움 해온 거 아니었기에 의지로위원회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도 여성, 장애인들이 다수인 노동자들에게 본 업무인 순업무가 아닌 조무원 실무직으로 가라는 것은 기만이고 협박입니다. 요금 순업원들을 자회사로 몰아붙이기 위한 형평성 없는 노사 간의 합의도 자회사의 강압적 전환 과정들의 모든 것이 노동자를 기만하는 만행임이 밝혀졌는데도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데는 한 군도 없고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촛불정부 대한민국입니다. 노동자인 우리 편은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숨기지 말고 도로공사를 위해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해온 해고된 요금 수납원들을 저분들 앞에 우리 앞에 나와서 사죄하십시오. 우리가 흩어지기를 바라기를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착각입니다. 청와대가 나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를 촉구하며 민주노총 요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일괄 직접 고용을 전제로 모든 교섭에 성실히 응할 때까지 굴하지 않고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동영아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1,500명 해고되기 전에 저희는 6,500명 전부 요금 수납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도로공사의 협박에 의해서 자회사를 가게 되는 그런 꼼수가 있었지만 저희는 1,500명 해고를 각오하고 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투쟁 시작하면서도 저희는 1,500명 일괄적으로 직접 고용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그 투쟁이 그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길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도로공사는 1,500명마저도 선별적으로 나눠서 갈라쳐서 직접 고용을 하겠다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가 대법 판결 받고 오라고 해서 대법 판결을 받고 왔는데도 도로공사는 지금 또 법을 운운하면서 본인들이 법에 따라서 1심을 받고 오라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한 저희에게 좋습니다. 도로공사가 처음에 8월 29일 대법 판결 이후에 본인들의 일방적 입장으로 저희를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건 분명 기만적 행위입니다. 근데 이번 일지로위원회의 중재안은 또다시 저희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고 한국노총이 아쉽게도 같이 하다가 어제 합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의 말을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가족들에게 빨리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월부터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급함에 이런 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나머지 조합원들 직접 고용 일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요구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투쟁 이어가겠습니다. 이감내가 나서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숨어있지 말고 당장 교섭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민주노총 합의한 거 아니니까 기자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이길 때까지 많은 취재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인천일반노조 김영균 우리 총리께서 바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억울하게 자회사로 내몰린 요금 수납원들과 1,500명 집단 해고 사태의 주범들이 드러났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자회사 합의 추진 논쟁은 노사 전문가 협의회 전문위원회 활동 보고를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비상식적인 유권 해석으로 자회사 추진에 동의하여 탄핵당한 노조 대표를 성원으로 인정했다. 2018년 9월 11일 노사 전문가 협의는 결렬되었다는 활동 보고를 받고도 2019년 7월 8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노사 전문가 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자회사 직거용 전환을 하였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 도로공사와 정규직 노조 동안 자회사는 노사 전문가 합의 사항이라 언론에 흘렸다. 노사 전문가 합의를 이행하라며 커다랗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집회도 했다. 성명서도 발표했다. 참담하다. 이강렬 사장의 요직부동과 노동부와 국토부가 이토록 수수방관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온갖 협박과 감언이설에 속아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자회사를 선택한 수사원들, 그리고 법적 권리를 지키고자 집단 해고로 내몰린 1,500명의 요금 수납원들,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놓고 이 권력자들은 서로가 거짓으로 담합하여 몸을 숨긴 채 서로를 보호했던 것이다.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 노동부 장관 이재갑, 국토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은 이들을 파면함으로써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제 을지로위원회 중지안으로 한국노총 톨게이트 위원장과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을지로위원회 중지안을 거부했고 합의문 조인식의 참가를 거부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을지로위원회 중지안과 어제자 합의문은 대법 판결 취지를 전면에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도로공사의 억지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합의다. 판결 시점이 다른 931명의 1심 계류자들 모두를 법적 절차에 맡겨버렸다. 2015년 이후 입사자 630명은 1심 판결에 승소한 이들이 있음에도 또 법적 절차를 맡겨버렸다. 저마다 자신들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간제다. 2년 내에 판결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해보다. 거짓으로 밀어붙인 자회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쟁취한 대법 판결이 나왔는데도 기간제 노정대로 고용 불안에 딸린 소리다. 법을 어긴 자들이 법의 판결을 받고 오라는 엉터리 주장을 하며 이것이 국민 눈높이라 하고 있다. 어제 합의된 그런 합의다. 구호조차 나섰던 여성, 장애인,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우두이 같은 투쟁은 우리 사회 곳곳에 감동을 주었다. 정규직 고용 형태는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라는 것, 온몸에 피멍과 수포가 생기면서 한 달 넘게 이강래 사장과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한 요금 수납원들이다. 투쟁하며 감추었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냈다. 이제 사태를 이렇게 끌고 온 주범이 누구인지도 밝혀냈다. 반쪽 합의를 통해 남은 반쪽을 또 쪼개려 하겠지만 민주일반연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도로공사와 정부에 있다고 확신한다. 결자 해지하고 원칙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우리 표현으로는 오름을 이행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2019년 10월 1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예, 시작을 같이 했고 마무리도 같이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에서 가져봅니다. 중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중재를 하더라도 거기서 함께 투쟁하고 함께 왔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갈라지는 일은 없었어야 되지 않습니다라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도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넘어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여전히 또 버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